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워낙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절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나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 투자를 더욱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많이 관심도 갖고 올해같이 이제 수익이 좋을 때는 대부분 플러스가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연금저축 쪽이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샀다 팔았다 안 해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내가 보유한 계좌가 연말 정산해서 세액공제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해질 시점인 것 같은데요. 연금 상품의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네, 지금 뭐 다 연말 정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근데 또 연금 상품이라고 해서 이게 다 세액 공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개인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시는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일반 연금 보험들이 있어요. 이 연금 보험들은 세제 비적격 상품이어서 납입할 때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들이 IRP이거나 혹은 연금 저축 이렇게 써져 있다면 이 상품들은 연말에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연말 정산시에 받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보험, 뭐 변액연금 이런 상품들은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수 없고요. 대신에 연금 수령 시에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가입한 연금들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월급도 받지만 다른 데서 수입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게 연말정산도 하고 네. 5월달에 종합소득 두 번 다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하시는 거고요. 네. 대신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뭐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요즘 이자 배당 소득도 있잖아요.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에서 분리과세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걸 초과하시는 분들은 매년 5월 달에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지금처럼 연금저축 IRP가 있으시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한 연말에 한번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IRP, 연금저축 이게 지금 세액공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 않나요? 연도별 납입액? 네, 그렇죠. 세금 환급을 해드리는데 국가가 무제한으로 다 내시는 만큼 혜택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상품,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연금 신탁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사의 연금 펀드, 보험사의 연금 저축 계좌 이런 상품들은 납입액에 대해서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IRP를 가입하신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IRP를 가입하면 연간 1,5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혼돈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합쳐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IRP에 있으시면 추가로 300만 원 더 받으시는 거고, 연금저축 계좌가 없이 IRP만 가지고 계시다면 IRP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은 할 수 있지만 납입한 금액의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실제 이제 그럼 세액공제 받으면 얼마나 세금을 환급받느냐? 그러면 세액공제 환급률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환급률이 좀 적고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더 많이 환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연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500만 원의 소득 이하이신 분들은 납입액의 16.5%를 환급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납입액의 13.2%를 환급받게 됩니다. 저 금액을 다 환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납입한 금액의 16.5에서 13.2를 환급받는 그러면 거죠. 900만 원 다 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대충 한 298, 한 200만 원? 거의 한 150만 원 150만 가까이. 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200만 원 들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내가 900만 원을 연간 납입했다.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16.5%를 환급받으니까 거의 한 148만 원, 150만 원 가까이 환급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13.2%를 환급받으신다 그러면 한 110만 원 내외를 환급받습니다.
딱 들었을 때 세액공제 그러면 세금을 다 면제해 주는 게 그거 아닌 네, 그러니까 거네요. 이게 이제 약간 혼돈하신 분들 막 헷갈리신 소득공제, 분들은 세액공제 그 두 개 맨날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라고 해서 내가 900만 원 내면 900만 원 환급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납입한 금액의 13.2, 16.5%를 환급받는 것이고요. 소득공제. 이게 원래 소득공제였습니다. 옛날까지는. 옛날에는. 2014년까지는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서 아예 빼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으셨던 분들은 소득에서 아예 빼주기 때문에 세금 계산할 때 굉장히 유리해지는. 소득공제가 더 좋은 거네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소득공제가 경우에. 좋습니다. 어. 반대로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세율도 낮고 뭐 세금도 거의 안 내는데 이거 소득공제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소득공제 제도는 좀 돈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차차 지금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세액공제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나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비슷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표 나왔었는데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두 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900만 원이라고 했으면 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IRP 계좌 한 계좌로 가져가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IRP를 개설해서 IRP를 추가로 이제 더 납입하시면 세액공제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계좌를 두 개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도 뭐 이것도 수익을 내야 되고 운용도 해야 되는 것이고 IRP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약간 관리상의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연금저축이 94년도에 만들어져서 먼저 시행되었지만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IRP 계좌를 만들면서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되었고 IRP 계좌에서는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 또 안전자산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기, 적금, 예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연금저축보다는 IRP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계좌 관리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죠. 연금저축은 사실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은 연금 펀드이기 때문에 네. 모든 펀드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국내에 운영되는 펀드들을. 네. 자, 그런데 이제 비중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다 ETF라든가 펀드를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IRP 계좌는 그렇지 않고 전체에 있는 계좌 잔액의 30%는 반드시 원리금 보장,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는 IRP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개인연금 들고 네.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IRP IRP. 들어라. 네, 그리고 네. 계좌 두 개로 나눠 놓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한 계좌를 몰아서 들어라. 그렇죠. 900만 원. 네, 뭐 지금처럼 주식장이 좋을 때는 공격적으로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100% 다 이렇게 연금 계좌를 일반 계좌를 주식 투자하시는 것은 뭐 원래 하는 거지만 연금 계좌를 주식에 올인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배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연금 계좌들에서 해외 주식을 해외 ETF를 주로 해요. 왜냐하면 결국 세금 부분이 본 계좌에서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네네. 맞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연금 수령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연금 계좌에서 ETF나 뭐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사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은 못 사고 해외 펀드도 못 사는데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ETF라든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펀드를 사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금 계좌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으잖아요.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드리는 대신 이게 공짜로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라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을 지켰을 때 소득세를 좀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저율과세라고 해서 5.5에서 3.3%로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69세까지는 5.5%로 빼실 수가 있고 70세부터는 4.4%, 80세 이후부터는 3.3%로 저율과세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을 냈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연금저축계좌에다가 IRP에다가 내가 열심히 불입을 해서 거기다가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 수익을 냈을 때 국내 펀드나 국내 주식은 비과세입니다. 현재 상장 주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도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15.4% 세금을 내야 되겠죠. 네, 또 해외 주식이라든가 해외 펀드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면 거기서 마찬가지 또 양도소득세도 22% 내셔야 되는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면 5.5%만 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외 ETF나 해외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것보다 연금 계좌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세율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국내 펀드라든가 국내 ETF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세금이 없는데 연금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연금으로 받지 않게 되면 16.5% 기타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연금으로 받아도 5.5%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보다 불리한 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해외를. 연금 저축도 마찬가지죠. 연금 저축이 이제 연금 펀드, IRP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연금하고 또 세액공제 키워드로 혹시 사회 초년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뭔가 팁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있다면 여러 연금 준비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시는데 일단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연금저축은 가입할 수는 있지만 IRP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RP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납입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꾸준하게 하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에 세액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자동이체를 하면서 뭐 10년, 20년 장기 투자하게 되면 지금 우리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끊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여기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은 뭐 단기 투자자에게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연금저축계좌에는 크게 유리한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동이체를 걸어서 펀드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또 답은 침착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이거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